바로 루머에 휩싸인 스타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성무모 배우가 성추행 사건 4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맙소사.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주 소름 끼치는데 상대 여자 가만 안 두겠다고 필리핀에 억류됐다. 방송에서 저희가 담기는 수위가 너무 높은 카메라 돌기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우리 풍문에서 시원하게 밝혀줘요.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여러분, 진영이가 돌아왔어요. 저 이제 완전 다 나았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붙들어 매세요. 걱정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골라온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 저 몸도 건강해졌고 오늘 또 우리 풍문 가족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떻게 오늘 풍문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 진영 씨가 네. 힘차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네, 풍문으로 들어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루머에 휩싸인 스타들입니다. 그래요? 사실 스타라면 피할 수 없는 풍문이 바로 루머잖아요. 혹시 저희도 모르는 저희에 대한 루머가 혹시 있으시면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저희에 대한 루머요? 우리. 뭐 홍진영 맘속에 품은 톱 인류 배우 있다. 들은 거 같아. 그 배우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이름이더라. 맞아. 근데 그 배우가 지금 딴 여자랑 연애 중이다. 지금 방금 카메라 돌기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순간적으로 그러네요.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랬구나. 아니 또 우리 이상민 씨는 없어요? 이상민 씨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사귄 여자가 있을 것이다. 정답. 한간에 아이까지 있다. 너무 많이 갔나요? 이 정도는 돼야 루머 아닙니까? 그럼요. 이 정도는 돼야 루머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풍문이나 빨리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풍문입니다. 정정당당 외치던 이창명. 법 앞에서는 양치기 소년? 빠밤. 사실 이창명 씨에 대한 그 풍문이 이번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왜 나왔을까요? 최근에 이창명 씨 교통사고 사건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네. 떠올랐죠. 이게 더 그렇게 된 이유가 네. 사건을 캐면 캘수록 의혹이 커지면서 아마도 좀 이런 풍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겁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지난달 20일이죠. 심야, 그러니까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여의도 S병원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신호기에 부딪혀가지고 차량이 반파되는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창명 씨가 타던 차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창명 씨가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바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후속 조치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의혹이 계속 발생이 됐고 이창명 씨는 2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출두로 진술했는데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거를.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신 겁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러면은 왜 현장에서 벗어나셔서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근데 부인을 하는데 워낙 술을 안 마셨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기자들 중에서는 이랬어요. 혹시 이창명 씨가 술을 안 했는데 현장을 떠난 거는 혹시 옆에 좀 밝힐 수 없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나 옆에 이런 의혹까지 가졌었는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닌 걸 밝혀졌고 하여튼 음주하는 부분이 그냥 의혹으로 남았죠. 아니 근데 교통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뜬 거라면 그럼 뭐 이렇게 뺑소니라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지.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 거가 아니니까 매니저 불러서 사후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건 뺑소니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네. 이 도로교통법에서 이 교통사고 미조치죄, 조치를 하지 않은 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재물을 파손시키고 나서 도망친 경우에도 이 크게 뺑소니를 보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왔으니까 빗길에 미끄러졌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그냥 구호 조치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매니저한테 뒷수습을 맡기고 왜 그 자리를 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창명 씨가 4시간 동안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창명 씨가 당시에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근처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었다고 그 진술을 했어요. 하긴 몸이 아프면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아 지금도 지금 아프세요? 아프신가 봐요. 많이 아프세요? 없어 보이는. 괜찮아요? 뭐 배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보통 119를 먼저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고 현장이 네. 종합병원에서 20m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사실은 119를 불러서 오는 것보다 이창문 씨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걸을 수 있다면 찾아가는 게 더 낫고. 그렇죠. 그리고 가슴 사진도 찍었고 실제로 치료도 받았고 흉터도 있었고 해서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아팠다는 건 이창명 씨 말이 사실인 걸로 분명히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이라 치고요. 그럼 21시간 동안은 그럼 도대체 뭘 한 거예요? CT를 21시간을 찍진 않았을 테고 그럼 뭐 바로 뭐 입원을 한 건지 아니면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장 논쟁이 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도대체 21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명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사업건 때문에 투자자를 만나러 대전에 갔고 휴대전화가 방전된지 모르고 잠이 들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도 못한 상태였었어요. 거기서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2시쯤에 경찰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출발하겠다. 그래서 온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 가능성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지방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방에 가서 열심히 그 일을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 걸 모르고 네. 전화가 오는 걸 모르니까 계속 벨이 울리다가 배터리가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나도 진이 빠져서 갑자기 기절하듯이 잘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가능성의 문제이지 이렇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고 하는 게 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딱 이창명 씨의 밝힌 주장이었거든요. 그냥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전에 갔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의 모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었어요. 강남에. 일단 거기서부터 거짓말을 했고 핸드폰이 방전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잠깐 껐다가 오랫동안 껐다가 잠깐 켰던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오, 그러네. 경찰은 다 압니다. 열심히 통신사 확인하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그 상황이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중요한 미팅을 갔을 때는 본인의 전화가 꺼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전화는 켜져 있고 지금 그럼요. 이창명 씨 여기 와서 앉아서 우리랑 회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 정도는 충분히 옆에서 해줬을 테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 본인한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어떤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창명 씨가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사고 직후에 현장에 도착을 한 경찰이 이제 전화를 해서 차량 주인이시죠 하고 물으니까 그때 나는 모르는 차량이다라고 1차로 발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정말 당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배가 운전한 것 같다고 2차 발뺌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두절이 된 건데요.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이창명 씨가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면은 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로 대처를 했을까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그렇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우선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였어요. 음주운전 혐의였어요. 그 음주운전 할 만큼 평소에 술을 마신 성격도 네, 아니었고. 술을 많이 그래서 드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창명 씨는 절대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오해가 생겨 바로 그냥 걸렸을 때 그냥 훅 불면 끝나는 거, 술을 안 드셨으면 그냥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참 이게 훅 이러고 딱 끝나는 거를 더더더더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더 커졌네요. 사건 발생 직후에 측정을 했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네. 없고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건 발생한 지 21시간, 21시가 지났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후에 뭐 음주 측정을 하고 체열을 해도 이제 안 나왔죠. 제로로 나왔죠. 네. 나중에 해보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음주 운전 혐의가 사실은 입증된 건 아니지 않은가요? 그거는 입증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객관적인 걸로는 아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죠? 그게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일단 불구속 입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불거진 거죠. 크게 문제가. 술을 마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음주운전 혐의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공식이 있고 요즘 기사화가 많이 돼서 맞아요. 공식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혹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위드마크 키스마크 공식을 알아요. 마크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뭐 발자국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발자국이 이제 비틀비틀 해가지고 아. 비틀비틀 갔으니까 약간 좀 옆으로 그런 거 갔다. 아니냐. 그런 저도 몰라요. 말은 네. 아니고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를 예측하는 공식이거든요. 우리가 먹은 술에 죄송한데 알코올 혈중 농도가 나옵니다. 그 혈중 농도가 머리 아프대요. 아니, 한마디로 이제 술 먹은 시간이 7시다, 사고 낸 시간이 11시다. 그럼 3시간 사이에 얼마큼을 먹었을 역추적을 거를 해서? 가장해서 계산을 해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니어스는 이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역시 지니어스. 역시. 일등이 달려 일등이 아니에요. 아니 직접적인 술 네. 마시는 그런 단서는 없지만 그 경찰이 다양한 정황들을 조합해서 그 음주 수치를 추정을 했다면서요. 사고 난 당일날 4월 20일이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저녁 자리였어요, 당초에는. 근데 이창명 씨를 포함해서 6명. 그러니까 지인 5명과 6명이서 이제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 이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4시간 동안 술이 주문이 됐는데 총 소주가 6병, 맥주가 9잔. 아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술 양을 사람 수로 나눴고 또 뭐 만약에 나누면 그대로 나눈다면 이창명 씨는 최소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잔을 먹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시간을 역추산을 하니까 0.16이 나온 게 위드마크 공식으로 된 거예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일반 소주는 아니네요. 중국 소주. 네, 41도짜리 고급 소주가 들어가 있다 하니까 이게 6병이에요. 논란은 정말 그 술 마시는 장소에 CCTV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황은 있지만 정말 이창명 씨가 술을 들이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 거죠. 없는 거죠. 그럼요. 그게 네. 어쨌든 이제 증거는 없지만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증인. 이제 뭐 처음에는 일행이랑 다른 방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식당 종업원에 따르면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로 뭐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증언이 되겠죠. 아, 같이 방에 이렇게 같이 네. 해서 그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일행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 그럼요. 어떤 사람은 네. 전혀 안 마시거나 한두 잔만 마시는 사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창명 씨에게 어떻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네요. 객관적인 수치를 낼 수가 없는 그럼요. 술 먹는 게임 같은 거 해도 한 명이 걸리면 그 사람 다 먹는 거예요. 아니야. 흑기사 장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블랙홀이 따지고 되는 거죠, 보면 이거는 사실은 그 이창명 씨가 거짓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가 결정적 증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실제 법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중요하죠. 저도 뭐 그래서 관심 갖고 좀 봤는데요. 크림빵 사건 아시죠? 그렇죠. 유명한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네. 그 크림빵을 사가고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그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전 국민 공분을 샀잖아요. 근데 이 피의자가 19일 만에 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법원에서는 의외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저조차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려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음주기기 측정상 0%가 나왔잖아요. 근데 위드마크라는 공식을 적용을 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여론 재판이나 괘씸죄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 채택되느냐 마느냐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무죄로 그 음주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정황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정황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에요. 이건 역시 네. 이창명 씨가 휴대전화 그 통화 내역을 한번 그 경찰이 분석한 결과 술자리가 끝난 밤 10시 57분경에 대리운전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요청을 해요. 그랬는데 기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11시 9분쯤에 기사 요청을 취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아, 빼박 힌트예요. 뭐죠? 빼박 힌트예요. 갑자기 뭐죠? 예. 갑자기 뭐죠 그게? 무선입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빼도 박도 요즘 하지 못하는. 신조어인가요? 진짜 빼박 힌트네요. 진짜 빼박 힌트예요. 빼박 힌트예요. 빼박 힌트예요. 이게 트렌드인가요? 그 술을 안 먹었으면 대리기사분을 부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나는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다라는 빼박 힌트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 있다면 대리 필요하면 대신 불러줄 수 내가 있고. 불러줄게. 그럴 수 잠 있죠. 기다려. 네. 그럼요. 전화해서 했는데 안 왔어. 근데 이쪽에 누구 딴 사람이 데리러 왔어. 왔어. 아 죄송한데 대리기사 죄송합니다. 필요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음주를 안 해도 가끔 이렇게 불러서 전화 드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출발 드림팀 녹화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대신 불러줄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정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번에는 도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또 있어. 대리기사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죠. 이창명 씨가. 네. 그 차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계속하고요. 또 심지어 좌회전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아, 위험하네요. 저러다가 진짜 사고 나겠다 생각이 사고 들어요. 났죠. 유승 기자님도 그 영상 보셨나요? 네.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근에는 지금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창명 씨가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불리한 증언을 자꾸만 해요. 행동도 그렇고. 네네. 뭐냐면 경찰이 이제 그럼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 그런데 이걸 또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공황장애가 있고 과호흡증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물론 이건 뭐 법률 자문을 누군가에 받아서 이렇게 피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의혹이 더 생기고 의심을 받는 거죠. 근데 이창명 씨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아까 이재 씨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21시간 후에 이제 경찰에 나와서 부인했다는 그 보도가 접하고 저희들이 바로 개그맨들, 이제 선후배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한 10여 명한테 통화를 해왔죠, 직접. 이창명 씨가 정말 술을 잘 못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은 전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10명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직접 술을 같이 먹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술을 평소에 안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 자리에서도 아마 많이 안 마셨을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SBS 프로 같이 했거든요, 이창명 씨랑. 회식 같은 거 가면 술을 잘 안 마셨어요. 근데 술을 안 먹는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날따라 한잔 하는 게 남보다 더 크게 취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뭐 확실히 그 이창명 씨가 유리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까지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일의 행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참 어떤 것도 다 도움이 잘 되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창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창명 씨가 몰았던 자동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고 당시에 그 경찰들이 이창명 씨한테 이 차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 몰라요. 이랬던 차가 바로 1억 원이 넘는 차 T사의 모르쉐라는 차입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모르세요. 근데 1억이면은 근데 지금
그 프로그램이 출발 드림팀 하나 고정 하나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되게 연수가 오래되고 오래 MC를 하면 후봉이 또 이제 후봉이 또 있고 뭐 그리고 뭐 지역 축제나 뭐 그 체육대회 때 출발 드림팀 해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아니면 생각이 주식을 사셔가지고 대박 났을 수도 있고 그러실 그거야 수도 뭐. 있고요. 예. 이창명 씨는 행사도 많이 하시고 네, 실제로 그럼요. 지인들 중에 많은 기업하는 형님들도 많이 아시고 그래요. 발이 넓은 편이에요. 아니 근데 그 차가 대포차라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런 의혹이 나왔냐면 네. 이제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이 이제 법인으로 돼 있고 네. 이 법인이 이제 한국문화공연이라는 이런 엔터 업체인데 이창명 씨가 대표로 돼 있고 유일한 등기 이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법인에서 구입하면은 세금 절약 혜택도 있고 회사에 있는 돈을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주고 다른 사람이 타면은 불법 차량 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창명 씨 이 회사가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소는 가정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엔터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포차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이 많죠. 도주, 음주 혐의의 또 대포차 논란까지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창명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창명 씨는 뭘 하시던가요? 이창명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연 사업 명의로 그 구입한 차량이 맞고 할부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뭐 거의 다 낸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구매를 했다라는 해명을 한 건데 이후에 매체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 자체가 유령 회사를 이용해 세금 탈세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주운전 의혹에서 시작해서 세금 탈루 혐의까지 번진 거예요.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 하나 때문에. 그러면은 이창명 씨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난 4월 24일에 그 KBS 출발 드림팀에서는 아예 통편집이 되는 굴욕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차 통보가 간 상태로 알고 있어요. 또 경찰에는 추가 소환이 없을 예정이고 바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거짓말로 인해서 이게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일단 사고 미조치, 그다음에 현장 도주 이 혐의가 이제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거죠. 도로교통법 54조에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그래서 아마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프로그램의 MC였고 또 우리에게 유행어를 남기셨던 분 아니에요? 이 유명한 유행어까지 만드셨던 분인데 이 사건 이후로 많은 그 과거에도 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던 게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희진이라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치면요. 이희진이요? 네, 이희진이라고 치면은 연관 검색어 돈자랑 나오고요. 네, 홍진영이라고 치면은 다이어트 나옵니다. 네, 이창명이라고 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뭐요? 몰라. 이창명 인성이라고 나와요. 인성. 네. 2014년 출발 드림팀에서요. 이창명 씨는 뭐 상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가지고요. 여기 뭐 사실 터줏대 가면 이상인 씨나 석지율 씨 이런 분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출발 드림팀이 일요일 오전에 방송이 되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1박 2일이 방송되는 시간에 방송이 됐어요. 예. 출발 드림팀은 많은 스타들의 제주도를 많이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가장 골든타임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시청률 40% 있고 이창명 씨가 그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또 높아지면 또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콧대도 높아졌다, 뭐 좀 건방져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방송계를 또 잠시 떠났었고요. 2009년에 6년 만에 복귀해서 다시 출발 드림팀으로 차곡차곡 인기를 회복하고 있었는데 조금 공든탐이 무너진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드림팀! 그렇게 좋은 멘트를 수백 번 방송에서 하고도 사실은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창명 씨가. 어쨌든 과실로 운전을 시설물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고 미처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과 배신이에요. 예, 우리가 스타들한테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그걸 또 거짓말 통해서 느낀다고 하면 그 스타는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거든요. 사실은 한 1, 2년 자숙하고
다시 나와서 또 드림팀 시즌 3라든가 왕성하게 활동하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좀 거짓말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거짓말을 통해서 더 사건을 키운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커플의 19금 음란 사진이다. 상반신 나체였단 말이에요. 남자는 하반신이었고. 사실로 좀 믿고 있는 분위기였었어요. 전문 용어로 좀 긴가민가? 사진은 맞아요. 사진은 맞아요. 그게 아니야. 사진도 아니야. 안 봤다며 아까. 동영상을 안 봤어요. 사진은 맞아요. 사실 이창명 씨처럼 사건 사고에 대응을 잘못해서 복귀에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가 또 있죠. 이분을 따라올 자는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댕기열 거짓말 파문의 신정환 씨입니다.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숙연해지고 있어요. 저 죄송한데 이상민 씨 눈을 못 보겠어요. 저도 안 보고 얘기해야겠다. 이분 좀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자면 지난 2010년 9월 5일 갑자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신정환 씨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박 빚을 갚지 못해서 필리핀에 억류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사실 그때는 이미 신정환 씨는 2번이나 도박 혐의 때문에 네. 약간 물 위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또 그렇게 억류됐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아 이번에 진짜 끝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저도 기억나는 이 연락을 받고 시사회장에서 뛰쳐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댕결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사진을 한 장 올립니다. 그때 약간 이제 동정 여론이 나와요. 아 이렇게 아팠구나.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했네. 라고 했는데 거의 정말 몇 시간 만에 전국의 의대생과 의사들이 요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에 왜 이걸 붙이고 있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완전 조작된 사진이라는 게 나오면서 거짓말을 했다. 근데 이제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 정말 신정환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위기를 했어요. 획기적인. 사실 저도 댕결이라는 병을 신정환 씨 때문에 알게 돼서 되게 감사해요. 정말 댕결을 몰랐거든요. 예. 제가 그때 몰랐어요. 제작진이었거든요. 모든 방송에 펑크를 낸. 예. 그 중에 한 그럼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겠네. 잘 알죠. 저는 어떻게 갔으면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전 신정환 씨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을 하면 유재석, 강호동 씨보다 신정환 씨를 먼저 세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꿀게타가 없어요. 메시를 하나 쥐고 프로그램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이 당시에 신정환 씨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냐면 제작진들 사이에서 유재석, 강호동 씨가 추석에 갈비 보낸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왜 자기랑 프로 해달라고. 왜냐하면 확실한 웃음 메이커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랑 라디오스타 할 때 형 라디오스타 녹화 한 번만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스타가 원래 이때는 무릎팍도사랑 같이 방송이 돼가지고 네. 한 5분도 나가고 뭐 1분도 나가고 갑자기 제발 이러고 끝날 때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야, 제발. 스톡이 많으냐 그랬더니 후배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빼주자. 왜? 그랬더니 아는 형이 박지성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돈을 다 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축구 경기 보러 가면 좋겠다, 부럽다 그래서 빼줬는데 후배들이 야 박지성 선배님 박지성 지금 축구 시즌 아닌데요? 그러는 거죠. 야 무슨 소리야? 니들이 축구를 잘 모르나 보네. 신정환스럽네요, 이거. 친선 행사도 있고 어디 유소년 그렇지. 축구도 있고 그럴 수도 뭐 있다. 있을 수 있다. 니네가 다 정규가 모른다. 아니고 이게 프리미어 리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방송에 펑크냈다 그런 거에서 좀 수배해봐라 그랬더니 SNS에 내 옆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정부 거예요. SNS 일을 당한 거고요. 일단 최대웅 작가님 제가 먼저 제가 대신 십자가가 많은 분이세요, 저분. 그럼 여기 이쯤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이상민 씨. 네. 당시에 신정환 씨 댕결 사진이 조작이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저희는 연락을 잘 안 해요. 뭐 이제 알게 된 세월이 20년 이상이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일수록 사실 연락 잘 안 하게 되는 것처럼 맞아, 알 것 같아요. 그냥 TV 보면 아 잘 있구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진짜 한 6, 7개월에 한 번 잘 있어? 뭐해? 뭐 이 이런 정도지. 식으로. 궁금한 게 정말 방송을 많이 하시다가 이 사건 때문에 방송을 딱 안 하시게 됐는데 다시 복귀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재기를 꿈꾸시는 그런 건 없나요? 신정환 씨가요? 네네. 있겠죠. 아니 신정환 씨가 지금 당장은 그런 없을 생각이 것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당장은 본인이 너무 안 뭐 탁재훈 씨가 사실은 저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음악의 신 촬영하면서 신정환 씨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신정환 씨한테도 뭐 나름 탁재훈 씨가 이제 조언을 한다고 형이니까 그래도 잘못을 구하고 좀
방송을 다시 복귀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본인이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최 작가님도 제작진 입장에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신정환 씨가 워낙 예능감이 있어서 빨리 복귀시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신정환 씨가 본인이 스스로가 대중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럴 때 어설프게 복귀해봐야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몇 번 만나서 최근에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잦아질 때쯤 만나가지고 이제 저는 좋아하니까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용서의 원형어선이라고. 용서 받을 때까지 원형어선 타고 다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뭐 부산항에 용서의 나무를 심어놓고 뭐 몇 5,000장 이상의 노란 리본이 남기면 날이고 아니면 다시 대서양으로 떠나는 뭐 계속 떠나는. 네, 면죄부를 줄지 안 줄지를 시청자들한테 맡기자라는 것도 뭐 우스개 반 이래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한번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요. 신정환 씨가 그런 걸 복귀하려고 할 때마다 탁재훈 씨가 복귀하면 신정환 씨가 같이 꼬리표를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붙죠. 안 된다. 거짓말쟁이는 안 된다. 탁재훈 씨는 같이 꼭 컨트리 꽃거라도 했잖아요. 근데 이창명 씨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창명 씨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신정환 씨도 뭐 몇 년 전에 5년 됐는데 5년 넘었는데 16년이니까 거의 6년 됐는데 그 6년 전에 또 거짓말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신정환 복귀가 안 된다. 거짓말쟁이들 이참에다 씨를 말리자 이러니까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귀가 지금도 신혼생활하고 나름 거기서 그냥 장사해가지고 잘 살잖아요. 나름 자리매김하는데 복귀가 두려운 거죠. 사실 그런 말 할 때마다 신정환 씨가 복귀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대중들은 또 막 들끓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타이밍마다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들의 사건 사고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중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사실 이창명 씨 외에도 음주운전 논란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서 좀 이미지를 깎아먹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스타가 김상혁 씨와 노홍철 씨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유명한 말이죠. 당시에 김상혁 씨 사건을 살펴보면 그 이창명 씨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 그다음에 음주 뺑소니 사실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 사실이 확인돼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됐었죠. 무도의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 녀석 노홍철 씨도 2014년 겨울에 그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 당시만 해도 측정을 거부했고 실랑을 했고 뭐 와인 한 잔만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만 해도 노홍철 씨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거짓말이 나왔어요. 체열 결과 음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거죠.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이미지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과는 약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보려다가 오히려 일만 더 약간 크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이와 반대로 사건 사고에 바로 쿨하게 대응한 스타도 있나요? 이 쿨하다 못해 정말 약간 황당한 그런 좀 대처법이긴 한데요. 저는 이분의 대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오히려 정말 이분은 개그맨이 아니라 뼛속까지 개그맨, 뼈그맨이다. 바로 유세윤 씨가 한 행동입니다. 맞다. 그분 음주운전 자진 신고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유세윤 씨는 그냥 죄짓고 못 살겠다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수를 했고요. 그 덕에 3개월 만에 아마 초스피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유세윤 씨랑 개인적으로 좀 친해서 너 왜 그랬니?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대리운전을 하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집 앞에 분식점에 그냥 내려주세요. 저 이거 먹고 제가 갈게요 했는데 라면을 먹고 차에 딱 탔는데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술을 먹고 대리를 하고 가다가 집으로 안 가고 분식점에 들려서 뭔가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자기 모습도 싫었고 그리고 갑자기 술이 덜 깼는데 운전대에 앉아서 음주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못돼서 싫었고 우회전을 해서 집으로 가는 그 거리가 한 100m 좌회전을 해서 경찰서로 가는 거리가 한 또 몇백 미터 정도 되는데 우회전해서 집으로 가면 될 일인데 그냥 자기는 좌회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술 먹었습니다라고 자수를 했다고. 이 당시 유세윤 씨가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굉장히 유쾌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조금 뭐
많이 방송도 너무 멈추지 않고 이 친구는 되게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맞아. 이 당시에는 또 막 여러 가지 회사와의 계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방송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조금 괴로운 심정이 많았어요. 사실 뭐 유세윤 씨는 이제 자수를 통해서 본인 음주를 밝혔고요. 또 네. 또 한 분이 있죠. 그 유세윤 씨 하니까 떠오르는 스타가 또 한 명 있는데 길 씨. 길 씨도 네. 음주운전 사고 당시에 바로 혐의를 인정했죠.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라 사회적 분위기 좋지 않아서 이제 음주 사고가 언론에 보도돼서 시선이 별로 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워낙 그 자기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지금 물론 아직 자숙 중이긴 하지만 지금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저 MBC 그 무한도전 쇼미더 그 머니 편에 그 길씨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타들의 그 자숙 시간, 뭐 자숙 기간, 복귀 시점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올바른 대처가 사실은 오히려 중요하지. 어떤 죄의 유무보다는 올바른 대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민 씨 진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KBS 출연 정지 풀리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그 소통, 그 대응 방식이 네네. 인생에서 달아날 수 없는 족쇄로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 역시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풍문입니다. 가인, 주지훈, 성루머 배우가 따로 있다. 빠방. 가인 씨. 유독 가인 씨의 경우에 본인이 일사후퇴 이후에 가장 소문이 많은 연예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또다시 사생활 악성 루머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주지훈 씨와 가수 가인 씨가 주지훈 씨 핸드폰이 유출됐다면서 사진이 거의 난체 상태의 남녀가 억측성 성관계 악성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어차피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건데 인생을 줄 수 있잖아요. 너무 하나 네. 진짜. 최근 가인 주지훈 씨 커플이 성 관련 루머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주지훈 가인 커플은 벌써 3년째 공개 연애 중인데 이 예쁜 커플이 좀 악성 루머에 휩싸였어요. 지난달 20일이었죠. 이 커플의 19금 음란 사진이다, 음란 동영상이다라는 이름 하에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서 정말 악성 루머로서 큰 피해를 보았죠. 근데 급속도로 퍼진 것도 좀 약간 문제였지만 그 네티즌들의 반응이 루머가 아닌 사실로 좀 믿고 있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렇죠? 사실보다는 뭐 전문용어로 좀 긴가민가? 이런 분위기였죠. 네네. 사진을 보면 맞는데 영상은 또 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긴가민가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주지훈 씨가 휴대폰을 분실해서 유출된 것이다. 라는 이런 과정이 설명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좀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기자분들은 다 일로써 어쩔 수 없이. 아니 어느 정도의 수위의 사진이었나요? 상반신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노출이 심했고 남자도 이제 다 나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들어가지 않았고 남자는 하반신이었고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담기는 좀 수위가 너무 높은. 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이 뉴스를 딱 접하고 그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 그 사진이 처음에는 실려 있었거든요. 기사에도. 그러다가 몇 분 정도 지나서 기사가 다른 사진으로 바뀌었었는데 그 사진만 보고는 마치 사람들이 그 사진만 보고는 진짜 뭔가 그런 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이게 그날 이게 영상이 퍼질 때 굉장히 긴박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연예계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하은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주지훈 핸드폰에 유출됐다 이런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전 소속사, 현 소속사,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니까 확인 과정을 거쳤고 사실이든 아니든 이거를 기사화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히 해야겠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사진을 저도 보고서는 사실은 여자한테는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을 때도 이거를 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유포가 되고 이건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우리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저는 이제 뭐 순서가 다 비슷할 거예요. 처음엔 사진을 받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보셨을 것 같은데 사진만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단시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사진 외에도 지난 3월 25일쯤에
가인 닮은 여성이라는 역시 또 음란 영상 그 사진이 특정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가인 씨랑 닮았다라는 것 때문에도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에 가인 씨 얼굴이 그렇게 특징적인 게 없습니다. 눈 빼고는. 그러니까 눈이나 헤어만 조금 그래요? 비슷하게 하면 가인 씨 같은 느낌이 화질도 그리고 좋지 않으면 네. 물론 비슷한 분위기 날 맞아요. 수 있습니다. 코스프레가 쉬워요. 아니, 쉬워요. 네. 그렇죠. 라인만 이렇게 좀 잘 빼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인 화장법, 가인 그렇죠, 메이크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인 씨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성인 콘텐츠 전문가에게 또 문의를 했대요. 전문가가 있어요. 를 하니까 그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 이미 이 문제의 동영상 속 주인공이 소라넷에서 올라온 일반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 여성분 정체가 밝혀졌나요?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죠. 이 사진 속 인물은 지난해 7월에 그 불법 성인 사이트죠. 소라넷에 올라온 일명 스냅백녀라는 사람인데 이 성인 콘텐츠에선 나름 유명한 일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닮았다는 건데 처음에는 80%는 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네티즌 수사들이 수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뒷바퀴 모양을 그 영상 속에 그분과 그리고 가인 씨랑 비교를 했는데 아니라는 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면 여기 점이 있다고 해요.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가인 씨는 여기 점이 없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네요. 아이라인만 비슷하고 다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포된 그 사이트가 소라넷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소라넷이 네. 원래 문제가 되게 많지 않았나요? 그 사이트 많은 자체가? 곳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죠. 네, 그 아래도 나오고. 그러면 그 사이트의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라넷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최대 이제 성인 음란 사이트의 이름인데 성인들의 놀이터라는 개념을 표방해서 이 몰카, 성 관련 몰카를 올린다든가 과거의 연인을 약간 이제 복수를 하는 리벤지 음란물을 올리는 약간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 수사 손상에 오르고 이 회원이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사이트죠. 가입을 하지? 네. 아니 무슨 100만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100만 명. 아니, 그러니까 이 소라넷이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불법 사이트에서 100억 원의 수익을 냈다라는. 대박. 정말. 예. 이렇게 100만 명 정도가 모이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희진 씨? 그 성인 광고 있잖아요. 성인 광고는 다른 데다 할 수 배너. 없잖아요. 그리고 성인 용품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자가 100억 버는 걸로 유료 추산이 된다고 회비 합니다.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지난해 3월이에요. 이 사이트 내에 음란물들이 성범죄나 뭐 사회 문제로 지목되면서 아예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고 이 서버가 있던 미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발본색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요? 4월 1일 날 자정에 이제 폐쇄를 했고요. 그 사이트는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여돼 있던 광고주라든가 사이트 운영자 이런 관계자들 62명을 많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어쨌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거든요. 이 소라넷이요? 가인 씨. 소라넷. 소라씨. 소라넷이어서 소라 씨랑 제일 친하세요. 가인 씨하고 주진 씨하고 꽤 친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겠네. 깜짝 놀랐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뭐 아니라고 밝혀져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근데 처음에 누가 퍼뜨린 건지 문제는 그거죠. 맞아요. 처음에 누가 퍼뜨린 건지. 네. 기자. 처음에 이제 SNS에서 이 얘기들이 좀 퍼지기 시작했는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처음 보도했었는데 그게 이제 H 언론사거든요. 4월 20일에 오후 5시 11분께 그 SNS 떠도는 남녀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기사에 썼고요. 또 이제 가인 씨 소속사의 관계자의 멘트를 따서 이제 기사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15분 뒤에 뭐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사진은 내렸다고 하면서 이제 사진은 삭제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소속사가 뭐 이거 사실을 계속 부인을 하고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5시 40분에 기사 전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일단 기사 보도부터 삭제까지 불과 30분인데 그렇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게 되고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웹상에서는 이 30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무한 복제가 돼가지고요. 삭제 전에 무려 7,000회 가까이 공유가 됐고요. 그다음에 3분 사이. SNS 모바일 메시저
떼촉이라고 하죠. 거기서 퍼다 나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은 그 기자분 뭐 사과는 했나요? 다음 날 오전 10시 43분에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그 공지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이나 소속사에다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일반 네티즌들이나 독자들한테도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 사과를 떠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큰 사건을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바로 기사로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진짜 사진이더라도 이건 명예훼손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도한 매체 경쟁이 만들어낸 잘못된 현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너무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후배 기자들도 그렇고 1분 사이에 그 기사가 단독이 되고 뭐 첫 번째 보도가 되고 아니고 갈리기 때문에 판단하기 전에 기사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매체 경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기자 당사자가 썼던 것도 문제지만 그걸 위해서 걸러내지 못하고 이거를 그대로 보도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저는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최초로 보도한 매체의 공식적인 사과로 일단 사건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두 소속사 입장은 좀 강경한 그렇겠죠. 상태입니다.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이제 보도한 매체에 고소장을 현재 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4일 정도 지난 후에 가인 씨가 개인의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슨 일 있었나요? 팬분들 많이 속상하셨죠? 이 언니가 화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라는 글과 함께 밝은 표정의 사진을 이제 여러 장 게재하면서 기분이 나쁜 팬분들을 약간 보다듬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마디로 기분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걸 이제 그런 루머를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지만 애써 덮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 씨가 뭐 충격적인 루머는 처음이지만 이 이전에도 좀 약간의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머풍을 겪어내면서 조금 대처하는 자세가 세련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루머가 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성 관련 루머는 아니고요. 가인 씨가 2009년에 영화에 출연했어요. 내 사랑 내 곁에. 네. 김명민 씨가 맞아. 작품이죠. 여기 출연하고 나서 그런 이상한 예를 들면은 배우 하더니 달라졌다. 배우병에 걸렸다. 이런 루머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루머. 다 한 번씩들 겪어요. 그럼요. 그리고 근데 활동하는 제가 한 가지 그 배우병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특히 가수였다가 배우를 하는 분들이 배우병 걸렸다고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가수할 때는 항상 인사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따뜻한 인사. 거꾸로 이제 연기를 하고 배우가 되면 특히 영화 같은 걸 하게 되면 모든 스태프들이 특히 여배우를 극진히 챙겨줍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게 쑥스럽다가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볼게요 감독님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하면 안 될게요 이런 걸 하면 제발아 배우병 걸렸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맞아요. 왜냐면 결국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수였다가 연기를 연기를 잠깐 했죠. 했었을 때 저도 잠시 배우병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 병 정말 아니요. 걸리고 싶은 병이에요. 저는 한 번에 완치가 됐는데 이게 참 활동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배우가 되고 이제 배우가 되면 이렇게 감정을 많이 접잖아요. 이게 연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감정에 취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혼자 잘 되려고 뭐 이렇게 다른 소속사니까 부하가로 활동하면서 다른 소속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니까 너 혼자 잘 되려고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죠. 멤버들하고 주먹 다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고 이 끝난 얘기를 또 이렇게 줍니까? 아이고 오래된 얘기예요. 아니면 말고. 아니 말고. 아니 또 이렇게 많은 루머들도 잘 이겨냈으니까 가인 씨와 주지훈 씨 정말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예쁘게 오래오래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가인 주지훈 씨 커플 말고도 같은 사이트에서 퍼진 동영상으로 루머에 휩싸였던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맞아. 네. 맞아요. 네. 네, 바로 게리 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게리 사생활 동영상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 동영상 유포됐었던 사건이죠. 네. 되게 지금까지 보면 과거에 뭐 가수 B 씨도 비양도 그랬고 오양 사건도 그렇고 되게 여배우를 중심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어요. 네.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작년에 게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연예인을 상대로 이런 불법
동영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분 불량 때문에 몸살을 굉장히 많이 앓았죠, 작년에. 근데 게리 씨는 그 아닌 게 금방 밝혀지지 네. 않았나요? 그 캡처 인터넷 캡처 보니까 문신 문양이 다른 걸로. 예. 동영상 속의 남성의 팔 문신은 왼팔 위쪽인데요. 그 반면 게리 씨의 왼팔 문신의 위치는 아랫부분이었고요. 또 게리 씨가 오른팔에도 문신이 있어요. 근데 윗부분에 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속에 그 남성과 다른 문양으로 밝혀져서 당시에 아니라고 확실하게 판명이 났었죠. 문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황금 문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있대요. 요즘 자기를 표식할 수 있는 문신 하나씩 어디다가 해놔야 된다고. 점 같은 그런 거 함부로 얘기도 빼면 안 돼요. 있더라고요. 점도 함부로 빼면 안 돼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씨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참 안 믿어요. 저희가 무슨 안 믿죠. 기사를 써도 네. 정말 안 믿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걸 옹호한다 이러면은 입금 완료. 소속사에서 입금을 했다고. 거의 진짜 입금 받은 적 없거든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도 안 믿어. 그냥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의심이라는 게 계속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이 게리 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팔문신 아니라고 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 근데 왜 이제 그 촬영할 때 그 인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오른쪽을 바꿀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울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게리 씨의 문신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그 완성형이 아니고 사실 문신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차근차근 이제 더 씌우긴 하죠. 더 씌우게 커져가고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 이전 장면을 촬영됐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안 믿는 거죠. 저희가 말하는 것들. 아주 소름 끼치는데 엄청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는 SNS에 사진 올리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게리 씨는 가만히 있었나요? 처음에 이제 게리 씨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본인보다 정작 피해자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뭐 강경 대응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퍼진 이 영상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은 하지 않는 걸로 갔죠.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가 어떻게 깎일 수 있는 이런 사건 틈바구니에서도 이미지를 오히려 챙기는 그런 반전 효과를 누렸어요. 네, 그래서 게리 씨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그 해당 동영상 속의 남성이 게리라고 이제 최초 유포를 한 자,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그 배포를 하면서 게리라고 말한 사람들을 그 강력 상대로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게리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그 피해자가 게리 씨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다른 영상보다 그 남자 주인공이 또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공? 그렇죠. 원래 그 주인공. 게리를 닮은 주인공.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동영상을 퍼뜨린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제 이 남자분이 게리 씨 소속사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거는 내가 퍼뜨린 동영상이 아니다. 사실은 과거에 메신저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듯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았나 봐요. 이게 그게 더 이후에 희한하네. 왜 그래? 그것도 이상한데. 아니 받았으면 줘야죠 또 이거는 또 요런 그걸 또 왜 주고 싶은 의도가 이게 나중에 공개된 동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안에 동영상 남자분도 피해자인데 그러면 상대로 나오는 그 또 여자분도 피해자 아닌가요? 다 같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영상이 퍼지고 난 다음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영상 속의 여자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찍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를 퍼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다분히 피해는 이분이 고스란히 입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소문은 빨라서 그 남자분이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 남자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 너지 게레해서 사실은 제일 피해자예요. 그 여자분이. 포인트는 이제 이게 누가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공포감. 그럼. 이게 굉장히 참 위험한 겁니다. 또 그 여자분을 아는 지인들은 그럼. 다 알지 않을까 알거든요. 하는 그런 고민들. 그래서 원래
동영상 찍지도 말고 채팅하지도 말고 이메일 주소를 왜 주고받아요? 왜 그걸 교환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리 씨가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영상 속에 그 남자와 통화하고 나서야 이제 뒤늦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배려는 한 걸로 됐지만 실제로 활짝 웃으면서 그 게리 씨라고 주장됐던 그 남성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들은 얼굴이 드러나거든요. 이 여성분도. 근데 그 여성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거죠. 누구보다 결혼하기 힘든데요. 나도 결혼 못했는데.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결혼만 총 3번을 한. 이제 두 번째 남편은 심지어 빚을 갚아주면 그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특급이었다는 2주에 한 2천만 원. 산후조리원에 2천만 원이 아니라 44억짜리 집을 사려온 게 아니에요. 정말 단 한 명의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3명씩이나 생기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 한 명의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유포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한 지 6개월 만에 잡힌 잡았습니다. 2016년 2월에 인천지방법원이 음란 동영상 최초 유포자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영규 씨는 치과 의사시죠? 네, 치과 모든 의사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의사 출신의 5급 공무원 이분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야, 아니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면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인데. 아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동 청소년 음란 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이를 전시 배포하기도 했어요. 이미 전과가 있구나. 네, 그리고 동성애자용 이제 사이트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거기서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남성 11명과 그 성매매를 했고 이 과정을 상대 동의 없이 또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 진짜요? 네. 그러네. 조심해야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는 거야. 조심해야겠어. 이런 방송에서 또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주 시원하게요. 진짜 입고 싶은데 처음. 잡혀가서 다행이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루머가 터지면 더 일이 커질까 봐 조용히 넘어가는 연예인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게리 씨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졌네. 지금은 대중이 알아요. 이거를 진짜다 아니다 정도로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런 거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첫 번째 인상이 너무 강하면 뒤에 해명이나 이런 건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그러지죠.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첫 번째 잘못된 기사는 이렇게 많이 퍼지지만 그 뒤로 해명 기자들은 묻혀서 보이지 메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부터 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악성 루머는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럼요.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서야죠. 네, 그렇죠. 옛날에는 뭐 무대응이 대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뭐 음주, 거짓말, 사생활 유출과 같은 안 좋은 루머도 있는 반면에 우리에겐 또 루머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 국장님. 네, 그렇죠. 지난달 말에 4월 29일 날 그 배우 김정은 씨가 결혼을 했는데요. 삼청동 한옥에서 이제 비공개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결혼설 루머가 사실이었네요. 그죠? 아니 이 두 사람의 열애설을 최초 보도한 게 바로 우리의 우먼센스 하 기자님이시잖아요. 결혼설 루머라니요. 제가 확실한 팩트를 듣고 썼어요. 풍문은 쓰지 않습니다. 제가 보이세요? 특정. 이런 여자예요. 아니 제가 사실 이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방배동 지인에게 듣고 이렇게 취재를 거쳐서 제 눈으로 두 분이 열애하는 걸 보고 그래도 쓴 기사예요. 그래서 쓸 때 결혼 전제 열애라고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한동안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했죠. 부담되죠, 제가 또 진짜. 약간 불안했어. 또 A형 소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두 분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도 결혼 못했는데 김정은 씨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빌었습니다. 결국 꼴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어쨌든 갔으니까 이제 신경 딱 끊으시고요. 행복만 비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네. 사실 뭐 김정은 씨와 결혼한 분, 뭐 재벌가 자제다, 아니다. 나이가 동갑이다, 뭐 연하다, 뭐 의견이 분분했는데 김정은 씨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그분 어떤 분인가요? 그분은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씨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깜깜이었습니다. 사실 수개월 동안. 이분은 일단 미국 시민권자이고요. 미국인입니다. 한국인 뭐 재미교포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이제 한 번 결혼했다가 이번에 재혼하는 분이고요. 김정은 씨보다 한 살 연상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외국계 그 투자 금융 투자 회사에 여의도 IFC몰에 입주해 있는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때에서 과거에 무슨 백화점 같은 것도 소유했을 만큼 굉장히 그 재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희진 씨, 네. 외국계 금융투자사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네. 뭘 해서 돈을 버는 겁니까? 뭐 사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교제하는 분의 남편의 직업이 뭐냐 그러면 뭐 펀드 매니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네. 여기서 그럼 뭐 최초 그들이 받는 월급의 금융업계 월급, 진짜 궁금해요. 펀드 매니저의 월급 어떻게 되냐면 연봉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인센티브가 많아요. 인센티브는 자신이 이제 펀드를 끌어오잖아요. 100억짜리 아니면 200억짜리를 끌어오면은 그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금의 30% 정도로 받아요. 업계 평균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300억 가지고 300억 더블 냈어요. 그러면 30%는 얼마예요? 30억, 30억, 90억. 90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봉 되는 거죠. 만약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손해 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투자에 끌어오는 거니까. 연봉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레퍼런스가 나빠지기 때문에 다음에 펀드를 끌어오지 못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안 자체가 좀 괜찮은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 훌륭한 남편감은 어디서 만나셨대요? 김정은 씨가 홍콩으로 여행을 갔다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홍콩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만두만 먹고 왔네. 정말 홍콩에 가면 나 심지어 홍콩 혼자 갔는데. 홍콩 최고의 그 도심 스트릿이죠. 이태원 같은 곳인데요. 심사추이? 랑파이퍼. 랑파이퍼. 그쪽에 가면 홍콩 금융맨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한 잔씩 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씨 남자친구분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때였대요, 그때. 근데 이제 김정은 씨가 그 남자친구한테 푹 빠지게 된 계기는 그 감기에 걸렸었는데 그 호텔 인포메이션에 약을 맡겨놓고 간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김정은 씨가 찾으러 가보니까 약이랑 장미꽃 그리고 초콜릿에 예쁜 핀까지 맡겨놔서 그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홍콩 애들은 이런 게 기본으로 돼 있어. 홍콩 애가 홍콩 아니, 홍콩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요? 남편이 홍콩. 아니 홍콩 애들 문화 자체가 이런 거가 기본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왜 흥분했어? 내 주변 애들도 다 이런 거 다 아니 하는데 뭘.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호텔을 묵어야 돼요. 저는 한인 민박에 묵거든요. 그런 일이 안 돼. 호텔에 묵어야죠. 아니 김정은 씨가 사실 결혼 발표 당시에는 네. 3월 말에 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조용히 가족끼리 적절하게 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 날짜도 좀 바뀌었기도 하고 아마 그동안에 이제 남편에 대해 일반인 남편이니까 프라이버시 좀 지키고 싶은 그런 게 좀 사실 있었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에 이제 노출이 되고 좀 굳이 그럴 바에는 뭐 미국에 갈 거 없이 국내에서 해도 또 지인들 축복도 좀 받고 동료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비공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국내로 이렇게 일정을 바꿔서 결혼을 했죠. 김정은 씨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삼청동 D 갤러리.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홍진혁 씨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사적으로 막 장소 이런 데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어 한다? 장소 섭외 중인가? 그분 좋아하시는 그분? 마음속에 품은 그분? 그 노래 잘하시는 그분? 그분? 다른 분이랑 사귀는 그분? 그 연기 잘하시는 뮤지컬 하시는 그분?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래도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은 없어도 향후 3, 4년 안에는 결혼을 시집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시집을 갈 때 어디서 결혼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잠실에서 해야 되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나도 어디 갤러리 가서 해야 되나 혼자서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죠? 이상형은 정말 마음이 잘 통하고 내가 굳이 예쁘게 차려입지 않아도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그렇게 좀 친구 같은 편한 남자가 근데 노래를 잘해야 되나요?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자 이제 김정은 씨 얘기하죠. 홍진영 씨 정보 드릴게요. 예.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와인 레스토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910년 건축된 고택이고 하우스 웨딩은 1년에 40쌍이니까요. 미리미리 예약하세요. 좋다. 그러네요.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생각해요. 진짜 뭐
돈이 정말 많고 막 재벌이 아니더라도 정말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싱가포르로. 그래서 전 다음 주에 홍콩가요? 홍콩. 아, 김정은 씨가 올해 한국 나이로 41가 맞죠? 네. 맞죠. 아, 네. 초혼 맞습니까? 네, 맞죠. 아니, 이렇게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네. 20대에 한 번, 오? 30대에 한 번, 오? 그리고 40대에 한 번, 결혼만 3번? 총 3번을 한 하이틴 스타가 있다는 아, 소문이 부럽다. 능력자. 능력자다. 굉장히 나라를 구한 이 여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탤런트 김혜선 씨. 지난 5월 6일에 서울 본교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근데 정말 특이하게 이분들이 결혼 발표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진짜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게 기사로 먼저 노출된 게 아니고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신기합니다.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좀 더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보, 잘 살아봐요. 네. 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그 사실 김혜선 씨가 2번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결혼을 뭐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네. 정말로 이분과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아보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네. 실제로 뭐 김혜선 씨 2번째 이혼 직후에 한번 저랑 같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할지언정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그래. 아, 그래요? 아, 이거 곤란. 아니 이거 근데 뭐 곤란해지네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텔레도 아니고. 이 얘기는 정말 사랑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김혜선 씨의 10년 전 다짐을 확 바꿔버린 남편 이차영 씨는 어떤 분인가요? 친환경 유아용품 업체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거 외에는 뭐 알려진 게 없어요. 대표시고. 네, 대표. 한숨이. 대표 금융업. 이제 대표 한번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대표를? 그냥 동 대표라도. 네. 동 대표라도 괜찮아요. 과 대표. 과 대표도 돼요. 과 대표도 되고. 잠깐 왔어요. 과 대표. 네. 10살 연하. 김혜선 씨가 일단은 네. 저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나서 가까워져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김혜선 씨가 이제 많은 빚을 지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이 어떤 그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좀 많이 줬던 걸로 돼 있고요. 김혜선 씨는 일단 남편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의 공동 대표로 이렇게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결혼과 함께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와, 그러면은 남편이 빚도 갚아주고 회도 사주신 거예요? 회도 사주신 거예요? 뭔 소리야? 회의 얼마나 한다고? 아니 사줄 수 있어. 호텔에서 회도 못 사줘? 회가 먹고 싶어 지금. 네? 아마 하는 거예요. 미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빚도 갚아주고 회사도 준 거예요를 좀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해준 거예요. 근데 아마 회도 아마 사줬을 거예요. 한 200점 했었는데. 정말 대박이네요. 홍진영 씨가 대박이네. 아니 근데 머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아니 전 남편의 빚을 왜 김혜선 씨가 갚게 된 거죠? 김혜선 씨가 슬하에 2 자녀가 있어요. 첫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있고 2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이 있는데요. 첫 남편과 이혼 후에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갔었는데 그때도 소송을 통해서 되찾아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2번째 남편은 심지어 빚을 갚아주면 그 양육권과 친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이제 김혜선 씨가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남편의 채무를 모두 다 떠안았다고 합니다. 사실 2번째 남편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제 김혜선 씨가 인연이 아니었다 뭐라는 게 좀 말을 아꼈지만 아마도 금전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김혜선 씨의 남편의 빚 17억 중에 10억을 갚고 7억이 남았는데요. 그 7억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요? 김혜선 씨가. 김혜선 씨. 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7억을 갚기 위해 5억 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사기여서 애꿎은 5억만 날렸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조차도 나의 최근 10년은 사기와 빚의 반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혜선 씨 그동안 빚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김혜선 씨 축하드립니다, 결혼. 진심으로.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홍진영 씨가 뭐 축하 짧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고요. 조만간 제가 회 한 접시 쏘겠습니다. 엄지차. 자, 여배우들의 결혼 소식과 함께 임신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혼전 임신설도 있었고 뭐 불화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모든 걸 딱 불식시켰습니다. 배용준, 박수진 커플이 결혼 9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와, 되게 축하드리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야 될 일이네요. 근데 이제 결혼 날짜를 계획보다 당기고 신혼여행도 그 국내 남해로 잠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사실 결혼 전부터 임신설이 되게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예. 하다못해 박수진 씨가 결혼을 앞두고 네일 아트 이것도 안 한 것 때문에 사실 임신설이 돌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저희 풍문쇼에서도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하와이 신혼생활을 단독으로 또 보도해 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 풍문쇼 팀이 2월 말에 하와이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의 근황을 찍어 왔단 말이죠. 요거. 여기. 이거. 저지구나. 저지. 여기서 보니까 딱 저렇게 보이네. 아마 그 비슷하구나, 여기가. 네, 여기쯤에 있다가, 이쯤에 있으면 딱 보이네요. 문을 지금 열어놨는데. 이거 나온다. 나와요? 야, 나온다. 배용준이잖아. 배용준이다. 전혀 안 보여. 괜찮죠? 맞아. 시점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제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작년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3개월 정도를 하와이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풍문쇼 팀이 2월 말에 하와이에 가서 이제 두 사람의 근황을 찍어 왔단 말이죠. 근데 아마 그 무렵에 3월 초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지금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걸로 보니까 아마 대충 이따가 계산을 좀 해보면 알겠지만 그 허니문 베이비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요? 열애부터 결혼까지 굉장히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커플인 만큼 이제 2세 소식에 꾸준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 임신 소식이 꽤 빨리 전해진 편이죠. 맞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딱 이제 임신입니다 이렇게 딱 확정을 받게 되면 보통 5주 차가 되는데요. 네. 임신 테스트기로 하게 되면 보통 수정이 돼서 2주 정도가 되면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임신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임신했다고 알리기 빠른 시기에 이렇게 소문이 난 걸 보면 뭔가 박수진 씨가 어떤 다른 촬영을 하면서 이제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약간 좀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박수진 씨가 현재 올리브 채널에 옥수동 수제자에 출연 중인데요. 여기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고 전체적으로 또 MC 역할이기 때문에요. 아마 스케줄 같은 거를 조심스럽게 조율하다가 좀 임신한 게 아니냐.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최근에 박수진, 배용준 커플이 그 파리로 갔다 왔었잖아요. 파리 화보 촬영이 있었을 때 배용준 씨가 사비를 풀어서 함께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그 파리 현장에서도 박수진 씨가 임신이라는 사실 아무도 몰랐었대요. 또 박수진 씨 스스로도 임신을 몰랐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았다면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해외 화보 촬영은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최근에 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이니까 올해 안에 이 베이비가 뿅 하고 나온다면 이제 그 베이비는
허니문 베이비 가능성이 예. 아주 높지 않나 생각이 그렇죠. 들고 작년 축하드립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아니고 이제 2차 허니문 갔을 때 그때 아마 우리는 유독 그 품절료에서 엄마가 된 스타들이 많네요. 결혼 후에 그 끊임없는 불화설에 시달렸던 연정훈 한가인 부부가 또 지난 4월 출산에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은 2003년이었죠. 노란 손수건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인연을 맺었고 연인으로 발전을 해서 2005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한가인 씨의 나이가 불과 24살이었어요. 아이고. 일찍 결혼했죠. 창일 때. 일찍 결혼했다 너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기가 뭐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 루머 그때는, 많았어요. 네, 루머도 있고 막 불화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사실 이번에 아이를 낳은 게 이제 기쁜 이유가 뭐 자연유산을 좀 해서 임신을 한 번 했다 실패했기 때문인데 자연유산을 한 번 하면 자꾸 반복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가인 씨도 그래서 5개월 동안 극도로 조심을 했다 그래요. 한 번 자연유산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국민 도둑놈 연정훈 씨 이제는 정말 너무 멋진 아빠가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네, 제가 축하 전화한 것처럼 이제 조금 있다가 가인이 몸 괜찮아지면 같이 밥 먹자. 네. 돌잔치 가야죠. 네. 아 돌잔치는 조세호 씨가 가는 거. 자, 사실 뭐 한가인 씨뿐만 아니라 전지현 씨가 또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지현 씨가 결혼 3년 만에 지난 2월 등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출산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 매체가 또 단독 포착을 했어요. 이렇게 전지현 씨의 트레이드 마크죠. 야상을 이렇게 푹 뒤집어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저 멀리서 빛나더라고요. 출산 직후에 그럼 전지현 씨 바로 만나신 거예요? 그쵸.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네네.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근처 산후조리원으로 전지현 씨와 아이를 옮기기 위해서 007 작전이 좀 시작됐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이제 하늘색 포대기에 싸서 유모 간호사가 먼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전지현 씨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와서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풍문은 톱스타에 걸맞게 그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특급이었다는 그런 또 풍문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강남 삼성동의 A 산후조리원이죠. 호텔식 산후조리원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박솔미 씨가 또 이곳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2주에 한 2천만 원 선. 그 전지현 씨는 이제 작년에 5월에 임신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또 작년 5월에 그 삼성동에 강남의 그 유명한 주택단지에 집을 H 주택단지 예. 골목 가다 보초가 있는 그곳. 예,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이미 어마어마한 자기 주택이 이미 있는데 작년에 또 주택을 하나 매입을 매매. 했고, 그게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2천만 원이 아니라 44억짜리 집을 사준 게 아닌가. 사실 송혜교시 근처잖아요, 그죠? 예. 그쵸. 예. 그렇죠. 사실 임산부 때도 그 공식 행사나 광고 일정을 소화하는데 바빴는데 사실 출산 직후인 요즘에는 거의 뭐 잠잠해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육아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 근데 진짜 제 친구들 보면 시집 가서 애 키우면은 막 밥도 못 먹고 막 고생하고 그러는데 전지현 씨는 어때요? 전지현 씨도 같이 그러나요? 아유 뭐 전지현인데 애 봐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 둘이나 정도 있겠죠. 아 그나저나 우리 이 태어난 아기 참 딱 태어나서 이제 좀 사람 좀 알아봤는데 엄마가 전지현이야. 나중에 좀 이제 청소년 됐어. 여자친구 만나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눈이 막 얼마나 높아. 맞습니다. 엄마가 대한민국 제일 이쁜데. 네. 그리고 결혼설, 임신설 이렇게 풍문이 터지기만 하면 사실이 되는데 앞으로 결혼설, 임신설이 가장 유력한 후보 누가 있을까요? 이 설들의 순서를 좀 따져보면 열애설, 결혼설, 그다음에 임신설이잖아요. 네. 이 순서로 봤을 때는 바로 이분들이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커플. 진짜 홍콩 가야 되겠네요. 그쵸, 홍콩 이분들 가야 처음에 되겠네요. 만난 게 그 마마 시상식 그렇죠. 거기에서 레드카펫에서 둘이 딱 파트너로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진짜요? 로맨틱하다. 이거
이 설들의 순서를 좀 따져보면 네. 열애설, 결혼설, 그다음에 임신설이잖아요. 네. 이 순서로 봤을 때는 바로 이분들이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유희 이상윤 커플. 진짜 홍콩 가야 되겠네요. 그쵸, 홍콩 이분들 가야 처음에 만난 게 되잖아요. 그 마마 시상식 그렇죠. 거기에서 레드카펫에서 둘이 딱 파트너로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진짜요? 로맨틱하다. 이거 운명이라는 거예요. 홍콩에서 그게 마마 시상식 딱 끝나면 네. 배우들 가수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하거든요. 거기네. 마마를 가요, 마마. 마마를 가야겠네요. 마마를 가야겠어요. 마마를 아무나 안 가더라고. 마마를. 근데 제 감으로는 들어가게 해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민 씨는 올해 마마에서 시상할 수도 있어요. 헤매, 헤어 메이크업 다 돼요. 헤매. 네, 헤매 됩니다. 제가 그 마마 제작진 그리고 메인 작가한테 이상민 씨 한번 강력하게 한번 밀어볼 텐데요. 제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제 말 잘 안 들어요. 대본 좀 줄이는데 오늘도 너무 길어. 길어. 아니 그때 이미 사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마마 시상식에서? 아니고요. 네. 일단 그때 그 둘이 짝이 된 거는 정말 주최 측이 그렇게 짜줘서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 하고 정말 둘이 본격적으로 뭐 연을 맺고 사귀게 된 건 올 초에 한국에서 한 모임에서 뭐 만남을 가지면서 발전했다고 해요. 모임가 됐네. 네, 근데 이제 이상윤 씨 팬들이 의혹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 1월에 진행된 그 일본 팬미팅에서 이상윤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을 했다면서 당시에도 이미 사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12월에 만나서 서로 썸을 타다가 1월부터 사귄 거네요. 연락해서 서로 만나고. 저는 썸은 제가 봤을 때 오래 가지 않습니다. 2주에서 4주. 맞아요. 그렇지. 정확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유희하고 이상윤 씨가 7살 차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 결혼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지 않을까요? 네, 유희 씨가 올해 29이에요. 네. 9수에 걸려서 결혼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저희가 재작년에 그 유희 씨 소속사가 저희 회사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 취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상형이나 이런 걸 많이 물었는데 사랑에 대해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집중하면은 일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때 이상형을 말했던 게 누구였냐면 공유 씨. 자기는 공유가 끝까지 이상형이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말한 게 비희 씨였거든요. 그 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한 게 그거였어요. 뭐야? 물산 커플. 자기 물산 커플이 없다. 근데 이상윤 씨가 누구냐? 물산 커플 흥남. 맞네. 그러니까 이상형을 따라가긴 간 거예요. 어쨌건 유희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22살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유희 씨도 굉장히 일찍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져서 힘든가?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요 방송 그 다른 타 방송에서 이상형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제가 사실 이상윤 씨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열애했다고. 어떡해. 빨리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열애설을 보고서 사실 좀 그날은 좀 약간 우울해 슬프더라고요. 이제 내가 보내야 하는구나 이분을. 근데 또 상대가 유희 씨 하니까 두 분 못 정말 이기겠구나. 네, 염사벽이구나. 그래서 두 분 정말 이렇게 된 거. 근데 이제 좀 딴 얘기인데 이렇게 된 거 알죠? 마무리 짓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 좀 속상하니까 이렇게 된 거 두 분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상윤 오빠 안녕. 결혼이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빠가 아닌 이상윤 씨 같은 경우는 36살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고 또 유희 씨랑 사귀기 전에는 이상윤 씨 어머니, 부모님께서 좀 소개팅을 주선하시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었대요. 그렇군요. 원래 결혼이란 건 어느 한쪽에서 급하게 추진하면 바로바로 좀 일사천리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결혼 정년기도 하다 보니까 결혼설에도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다. 저는 유희 씨 봐줄 그 테니까. 열애설을 보면서 한 분 생각났어요. 뭐 저랑 친하기도 하고 광희야 이제 무한도전 열심히 해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댓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하여튼 멋진 사랑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두 분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루머에 휩싸인 스타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대중들에게 상처를 주는 연예인도, 근거 없는 악성 루머로부터 상처를 받는 연예인도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프로모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올게요.